안녕하세요. 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래 자산 상위 1%가 되는 과정에서 했던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앞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이 좋게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후 처음 맡은 업무는 영업이었습니다. 영업을 해본 적도 회사를 다녔던 경험도 없었기에 처음에는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영업이라는 직무가 조금 두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적응력만큼은 남들에 비해서 좋았던 저는 한 달 만에 영업에 익숙해졌고 선배들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고객들에게 노하우를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실적이 좋아졌고 월급 외 인센티브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월급과 인센티브를 합쳐 많을 때는 1,000만 원 이상, 적을 때는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지 않았고 저의 생활 수준 또한 대학생 때, 아니 그보다 더 낮게 유지하였습니다.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돈을 쓸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발령을 받아 집에서 출퇴근을 하여 주거비가 들어가지 않았고 쉬는 날도 주말이 아닌 주중이라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조금 넘자 저의 통장에는 1억이 넘는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을 모았던 습관 덕에 지금 또 낮은 생활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큰 불편 없이 오히려 더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 시절에 부자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독서를 많이 하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독서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될지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권, 두 권 읽어가면서 왜 독서를 하라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서 권유의 가장 큰 이유는 현실에서 만나기 힘든 부자들의 생각을 접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책을 세 가지 선정해 보자면 돈의 심리학, 자본주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세 가지입니다. 돈의 심리학은 투자는 기술과 실력보다 인간의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제가 투자를 처음 접할 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반신반의하며 읽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면 할수록 돈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심리로 인해서 투자의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저의 심리를 잘 다스려야 이성적이고 좋은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저는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은행이나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스크림은 500원, 과자는 300원에서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은 1,000원, 과자는 1,200원에서 1,500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은행에서 가진 것보다 돈을 더 찍어내어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 재테크 공부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는 책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신축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결국 입지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부동산이 좋은 것이었고, 제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좋은 것은 일자리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꼽자면 강남, 여의도, 광화문, 판교가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거나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다 보니 가격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이 책에서는 종잣돈을 모으며 위와 같은 좋은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그곳이 저평가되었을 때 매수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이 책 덕분에 저는
25년 초에 저평가되어 있는 수지구의 아파트를 찾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는 책에서 얻은 깨달음을 토대로 상급지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 투자하려고 합니다. 위의 3개의 책은 5만 원도 하지 않은 가격이지만 제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고 깨달은 것을 토대로 투자를 하여 저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가성비 있는 상품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입사 4년 차에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 부서에서는 회식이 많았습니다. 부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어 거의 모든 회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에서 3년간 야근하지 않은 날은 회식을 했었고 주중 저녁 시간도 제 시간이 아닌 회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과음한 날 다음 날에는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래서는 회사 업무와 자기계발 2가지를 다 잃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회식 참석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거절이 어려웠지 그 후로는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그 시간에 자기 개발에 몰두하다 보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유용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불필요한 회식, 만남을 끝내고 나서 주중 저녁 시간은 저를 위해서 활용한 것이 저를 정말 크게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장, 재테크 강의, 독서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거든요.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그때는 아쉽기만 했었습니다. 실행력이 저를 성장시키기도 했지만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한 행동으로 정말 난처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매수, 주식 투자 등 큰 건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그것에 몰두하여 크게 고민한 후에 빠르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했던 여러 개의 투자 중 큰 수익을 주었던 용인 수지구 아파트 매수는 깊은 고민 후 빠르게 행동하여 얻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매수를 고민할 당시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고민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재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곧 금리 인하를 하며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니 부동산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일자리 지역과 가깝지만 아직 정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다 보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면서 부동산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곳은 용인 수지라고 판단하였고 판단한 다음날 바로 기존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수지구 임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실행력 덕에 부동산 평가 금액이 상승하고 출퇴근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많은 공부와 깊은 고민을 했다면 과감히 투자해 보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자산 1억, 2억, 4억을 달성할 때까지 4년 이상 걸렸는데 그때까지 저는 지출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 가혹하고 엄격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으로 생활하다 보니 4억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에 가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의 절약과 저축에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았고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제 자신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고 선물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5억을 달성하면 5%의 금액으로 차를 바꾸고 10억을 달성하면 시계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5억을 달성하고 차를 바꿔보니 만족감이 아주 컸습니다. 저는 무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억을 달성했을 때는 시계를 사지는 않았지만 1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저에게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지금 스스로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5가지는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때로는 느리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증명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인생이 바뀌어 가는 것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결코 느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도 사회초년생이라면 위의 5가지를 차근히 실행해보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돈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